자,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마찬가지 앞부분 조금 코딩 한번 해보고 뒷부분은 어제처럼 일정 부분 소스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딕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여기 블라켓 안에다가 자료를 모으는데 앞에 있는 거는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키 또는 네임값 이런 말로도 표현을 좀 하고, 값은 초기값은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밸류값 꺼내오실 때는 키값으로 불러오시면 되고, 여기가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둘 다 네임 그러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키값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가서 네임이라고 하는 요소에 가서 값을 이퀄 하신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얼마든지 대입도 가능하다. 당연히 엎어 쓰겠죠. 뭐 라일락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지우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요소 삭제할 때 델 뭐 지워볼까? 세 개 지워볼까요? 델. 자, 3개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딕셔너리는 지워진 것도 보시고 라일락 들어갔는지도 보시고, 그래서 딕셔너리는 아무튼 이런 형태대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는 이 지파큐라고 하는 이 블라켓 안에다가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기다가 이름표 붙여가지고 저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기다가 다 몰빵하는 거야. 관계형 DB는 그렇지 않거든요. 관계형 DB 같은 경우는 이름은 이름끼리 보관하고 국어 점수는 국어 점수끼리 따로 보관하거든. 근데 그 노에스케일 DB에 들어가시면은 저 블라켓을 이용해가지고 도큐먼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요.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기다 다 몰빵하는 거야. 구조가 좀 다르죠. RDB라고 하는 거와 노에스케일 DB라고 하는 게 조금 구조가 좀 다르지.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없어요. 공유를 좀 해드리고 결과값 출력을 한 번씩 해보고 갈게요. 자,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키가 중복될 경우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키가 중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랬을 경우에 뭐가 나오는지 여기 3개가 중복되네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아니 이름표 붙이는데 이름이 동명이인이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름을 다 다르게 주죠. 만일에 이렇게 이름이 동일해서 그 저장되는 거라면 헬로, 월드, 파이썬 이거를 리스트로 또 저장을 하는 패턴으로 또 코딩도 많이 하지.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맨 마지막 값이 나온다라는 거. 변수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 아닌가, 여러분? 내가 어떤 값을 갖고 있어도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계속 덮어 쓰니까. 나오는지 보시고. 자, 이것도 7번으로 드릴게요. 자, 딕셔너리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맨 앞에 있다 그래가지고 얘를 0번째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표가 필요한 거거든. 자, 키는 정수형으로 저장도 가능하지만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를 키값으로 쓰는 거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안 써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오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씩 또 보시고. 이건 문법이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게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가 올 수 있고,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도 올 수 있고, 이런 계층 구조에 관련된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다 칠판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딕셔너리는 리스트나 다른 딕셔너리를 포함할 수 있다.
정보를 계층화해서 표현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여기는 이름을 이렇게 3개 썼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리스트로 묶어가지고 딕셔너리 안에다가 저장을 해야지. 자, 첫 번째. 자,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드레스는 리스트고 그레이드는 여기 딕셔너리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멤버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 리스트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레이드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또 다른 자식 딕셔너리를 또 갖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값 보시면 주소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리스트 형태대로 들어갔고 그레이드 안에 또다시 그레이드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만 조금 써볼까? 이것만 조금 주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가서 애드레스를 찾고 애드레스가 리스트지? 그 애드레스 가운데서 0번째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드레스 0번째면 서울 나오겠네. 멤버에 가서 그레이드라고 하는 팁과 여기 가서 코리안 나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대요. 요거 거는 서울이 잘 나오고 그때 거는 10 나오네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다 못 외우지, 여러분.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 이게 1번이랑 뭐가 다르지? 뭐 차이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보시고요. 시티 안에 0번째 서울, 그 다음에 퍼퓰레이션 안에 0번째 100, 그 다음에 데이트의 Y 2025. 자, 넘어갑시다. 일단 결과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3스쿨에서 복사를 좀 해온 것 같아. 자, 넘어가고 이제 제일 흔하게 쓰는 표현이야. 우리가 이제 엑셀이나 뭐 이런 형태대로 데이터 관리를 많이 하니까 자,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제일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자, 2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레이드라고 하는 리스트 값이 있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죠, 여러분. 리스트. 여기 리스트 안에 이제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딕셔너리 형태대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몰빵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그 표 형태대로 자료형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같은 거 관리할 때 이런 패턴으로 많이 관리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스타일에 가서 스타일 출력 서식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레이드 0번째 그레이드 0번째 가서 네임값 그럼 홍길동 나오겠네. 그레이드 첫 번째 가서 국어 점수 여기 10점 나올 것 같아요. 그레이드 0번째 그레이드 0번째면은 리스트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얘가 0번째죠 여러분. 0번째.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형태예요. 여기까지 점검 한번 해보시고. 잘 나오네요. 오케이. 자, 위에 있는 거 그냥 다시 한번 찍어본 거예요. 자, 여기서 무궁화를 가져오려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대요.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근데 관련되어져 있는 함수도 있대요, 여러분. 어떤 함수가 있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get 함수 보이시나요, 여러분? 근데 형태가 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키값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get 함수로 불러올 수도 있는데 여기 get 함수로 불러올 때는 여기 대괄호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형태대로 값도 불러올 수 있다. get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없는 거를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 메모를 좀 해드렸지만 없는 거 불러오면 에러 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주석 지우시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지금 AG를 불러왔는데 AG가 없어요, 항목에. 이렇게 에러 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주석 지우시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get 함수로 불러오면 이거는 에러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없다고 표시가 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칠판으로 드릴게요. 주석 처리해놨으니까 주석이라든가 이런 거 풀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일단 get 함수로 AG를 불러오면 아 이때는 에러가 아니라 none이라고 나오네. 자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 dig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변수에다가 어드레스라고 하는 요소 하나 추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값만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어차피 얘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이렇게 추가되는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get 함수 이용해서도 한번 해볼까? 자,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자, get 함수 주실 때 이게 지금 함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할 게 함수인데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개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아르규먼트 값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대괄호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주의하시고. 맨 마지막 거 한번 좀 찍어볼까? 어디까지 나오는지? 나온 거 보시면 키값만 따로 모을 수 있대요. 키값. 우리 아까 전 키값이 네임이랑 폰이랑 벌스랑 그 다음에 어드레스까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키값만 따로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모아진 거 보이세요? 이렇게 키값만? 키값만 따로 모아졌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앞뒤에 무슨 기호 있어요? 괄호 있는 거 보이세요? 괄호? 괄호면은 자료형이 뭐죠, 여러분?
튜플 아니에요? 튜플? 이런 거를 파이썬에서 데이터 전처리할 때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에 맞춰가지고 막 또 형변환을 하고 하거든요. 아무튼 키값만 따로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여진 키값을 리스트 형태대로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키값을 지금 따로 모았더니 튜플 형태대로 반환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대로 변환이 된대. 이게 리스트 형태대로 변환되면 우리가 이제 값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 튜플형은 값을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나와라. 그럼 이제 후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밸류 값만 따로 모아서 밸류 값만 리스트로 변환 한번 해볼게요. 조금 나왔어요, 여러분. 문법 정리하는 거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키 값만 따로 모으고 밸류 값만 따로 모아서 데이터 전처리할 때 많이 써야 돼요. 조금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밸류만 따로 모았네요, 여러분. 밸류만 따로 모을 수도 있고,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밸류 값만 이렇게 따로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아놓은 밸류를 리스트로 형변환하는 것까지. 자,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일단은 키워드는 함수 가운데서 이 함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딕셔너리에서는 키값만 이렇게 따로 모으고 밸류 값만 이렇게 따로 모을 수도 있어요. 전처리 작업할 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막 리스트를 변환해가지고 데이터 또 막 집어넣고 이런 작업 많이 하거든요. 이 두 개는 은근히 많이 쓰여.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맞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선생님. 네. 지금 우리 거는 여기 딕셔너리 형태대로 이게 가장 기본형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키랑 밸류로 나눠가지고 리스트로 변환 한번 해본 거고, 이거를 또 튜플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대요. 이거 자체를, 이 원본 자체를 또 튜플로도 변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함수가 얼마나 많겠어. 요거까지만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키랑 밸류를 쌍으로 묶어서 아이템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값을 찍어보면 이렇게 튜플 형태대로 값이 묶여져서 나오지?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래서 리스트 형태대로 이렇게 묶여져서 나오네. 그러면 0번째는 무궁화 자료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첫 번째는 전화번호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튜플로 변환된 거를 튜플 자료형을 리스트로 다시 한번 변환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걸 꼭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형변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보시면 아이템이 갖고 있는 튜플 값을 또 리스트로도 변환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리스트 형태대로 들어가 있고,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나와라 했더니 이제 요거 나오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칠판으로 좀 드리고, 콘솔 창에다 출력해주는 거지. 데이터, 이렇게. 근데 요새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은 함수들이 거의 다 완전체 형태들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만일에 K라는 변수에다가 sorted, 이 정렬할 때 쓰는 내장 함수거든요. 데이터를 넘겨. 그러면 괄호 안에다가 값을 넘길 건데 괄호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넘길 건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괄호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여기 괄호 안에 어떤 값을 줄 것인지 이 괄호 안에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리스트 값 전달해 달라는 얘기야. 리스트 값. 그러면 내가 정렬해 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이 설명서만 보고도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인지는 몰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봤더니 그 정렬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좀 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자료인이 리스트죠. 그쵸? 그럼 여기 괄호 안에 리스트 값을 전달해 달라고 하거든. 그래서 데이터 값을 전달해주면 찍어보세요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K 값 찍어봐. 이런 게 함수예요 여러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주는 내장 함수네요. 그래서 메이커 7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를 여러분들 더 잘 쓰셔야 돼요. 얘는 알아서 다 해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자, 함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다 쓸 수 있는 거고요. 함수를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동작되지 않는다. 넘어가고. 자, 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거 한 번씩 다 테스트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런 용어도 좀 알고 갈까요? argument value. 이제 전달해준다는 얘기거든. 아마 함수를 하다 보면은 파라미터, argument, return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함수는 만들고 불러서 쓰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불러서 쓰는 거야. 그러면 만들어 놓고 안 부르는 거 문제되지 않죠? 아니 내가 필요 없어서 안 부르겠다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불렀는데 안 만들어 놓는 거 오류지. 없으니까는 지금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다 만들어 놔요.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불러다 쓰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서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자, 요 용어들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변수도 종류가 많아. 변수도 멤버 변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클래스 할 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멤버 변수. 변수도 종류가 많아요. 매개 변수도 있고. 그냥 변수가 아니라 매개 변수. 지역 변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라는 것도 있고. 종류 많아요. 이제 변수의 성격들인 거지.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 지울게요. 제가 따로 또 정리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함수 이름을 첫 번째 글자 숫자 주지 마시고 10여자니까
당연히 한글로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글로 뭐 서울 뭐 이렇게 준다든가. 분석용으로 잠깐씩 쓰는 거면 모를까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실무에서 현업에서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의미 부여해가지고 영문자로 잘 구성해 주시면 돼요. 변수명 만들듯이 만드시면 됩니다. 함수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say 언더바 hello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괄호가 와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는 이 콜론이라는 걸 쓰시고 밑에다가 들여쓰기 일치시켜 가시면서 예쁘게 코딩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기능 부여하시면 돼요. 여러분 함수는 조금 이렇게 코딩을 좀 할게요. 공부 삼아서 해야 되니까. 자, 들여쓰기 일치시켜 주세요. 내가 여기서 들여쓰기를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그러면 벌써 에러 표시 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얘는 저 함수를 벗어나는 거야. 저 이제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 여기 박스 안에 예쁘게 코딩하셔야 돼요. 벗어났기 때문에 에러예요. 자, 이제 이 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 say hello라는 함수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우리 건 딱 두 줄이죠, 두 줄. 이렇게. 자, 그래서 함수는 자, 여기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 이게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거든요. 어쨌든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거는. 그래서 함수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동작하지 않아요. 함수는 반드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에다가 다 하는데 이제 따로 내용이 많아지면 함수만 이렇게 따로 모든 형태대로 또 모아놓을 필요가 좀 있어요. 지금은 현재 페이지에서 다 할게요, 여러분. 함수를 불러. 자, 부를 때는 반드시 이렇게 괄호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함수는 이게 호출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불러다 쓰시면 돼요. 자, 정의한 함수는 호출해야만 실행된다. 한 번 불렀어. 그럼 필요하면 또 부를 수 있지. 또 부르고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 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예요.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가 자, 함수 이름은 테스트 1이야. 함수 이름은 테스트 1번이야. 자, 괄호 이게 함수를 호출한 거죠. 자, 호출하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 괄호 안에다가 어떤 값을 부를 수가 있고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3 이렇게 썼어. 3. 그러면 이 3이라는 값을 전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값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전달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argument value. 전달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에러 난 거 보이세요, 여러분? 당연히 에러 나지. 불렀는데 없잖아요. 불렀는데 없잖아. 이런 건 에러예요. 만들어 놓고 안 부르는 거는 상관없어.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안 부르는데 뭐. 자, 그러면 테스트 1번 함수를 define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함수 이름은 테스트 1번. 그리고 함수를 만들려고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3이라는 값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3이라는 값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값은 소프트웨어잖아요, 여러분. 하드웨어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하드웨어잖아. 이런 거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는 하는 값이고, 그래서 3이라는 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서 받을 때 뭐로 받냐면은 변수로 받아요. 변수로. 예를 들어서 변수명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x 변수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변수는 어떤 변수예요? 전달값을 받는 변수거든. 말 그대로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x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파라미터 값이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이런 걸 매개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뭘 구현할지는 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잘 전달됐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가공을 좀 한번 해볼까? 찍기만 하지 말고. 자, 이거 칠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하지 마시고 붙여 넣으세요. 그래서 x값을 받아서 더하기 1한 다음에 y값으로 주래요. 그럼 y값은 4 되나 여러분? 4? 4. 그래서 출력 한번 해보래. 그래서 출력 한번 해보시고, 아유, 여기 say hello는 주석을 좀 걸어놨으면 좋겠다. 계속 실행되네. 자, 나온 결과값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x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변수잖아요. 파라미터. 그럼 당연히 변수니까 다른 값이 전달되면은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테스트 1번 함수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5 전달 한번 해보시고, 그럼 이번에는 x값은 얼마예요, 여러분? 5 이렇게. 전달은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지. 그리고 변수는 전달되는 값에 따라서 변수 늘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중간에서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매개 변수란 말을 쓰는 거죠. 이번에는 7 호출해볼까? 7 이렇게 전달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이런 게 함수입니다, 여러분. 잘 나오는지 보시고. 자,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주석 달아놓은 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파라미터, 함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조건값. 받는 변수지.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값을 함수 이름 옆에 괄호 안에 명시한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가 꼭 하나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거꾸로 이번에 다시 함수를 호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테스트 2번 함수라고 할게요. 괄호. 자, 이번에는 값을 2개를 넘길 거야. 자, 1. 2개 넘길 때는 콤마 하시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콤마하고 5 이렇게. 그래서 전달값은 당연히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어요. 콤마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2개만 넘겨볼게요. 자, 디파인 한번 해볼까요? 디파인 함수 이름 뭐예요, 여러분? 테스트 2번 괄호 연결되어져 있는 거는 콜럼 뒤에다 이제 구성하시면 되고, 자, 전달을 2개를 해주네요. 전달값이 2개야. 그리고 여기 매개 변수도 몇 개가 와야 돼요, 여러분. 2개 오면 될까요, 여러분? 자, x, y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x 변수에 얼마 전달될까요?
1, 그쵸. y 변수에는 얼마가 전달될까요? 3, 이런 식으로. 얘는 변수니까 변하는 값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제 스코프도 한번 좀 찍어보겠지만, 여기에 있는 x 변수와 여기에 있는 x 변수는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여기 똑같은 x 변수가 아니에요. 여기 이게 이제 지역 변수인데, 여기에 있는 x 변수는 여기서만 써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x 변수가 살고요. 여기 빨간색 박스를 벗어나는 순간에 x 변수는 메모리상에서 사라져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빨간색 박스 지역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지역 변수라고 해요. 자, 여기 테스트 2번에서 x 변수가 있어요. 자, 들어오면 x 변수가 생겨. 근데 저 초록색 박스를 벗어나는 순간에 x랑 y라는 변수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름만 동일할 뿐이지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x와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x는 서로 다른 값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도 동명이인 있지 않아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변수가 어디까지 내가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유효범위라고 하거든요. 일명 스코프라고 그래요. 스코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비롯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조금 길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좀 따져보시면서 변수 선언을 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 다 나오거든? 그럼 또 이럴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지금 선언한 변수를 여기 페이지 내에서는 공통으로 다 쓰고 싶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그러니까 명령어가 여러분 다 있어요. 이런 거 이제 감안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테스트 2번을 구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쨌든 여기 x는 얼마 전달돼요, 여러분? 1. 여기 y는 얼마 전달돼요? 3. 이런 거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실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코딩하지 마세요. 그래서 x랑 y를 더해서 z 변수에다가 넣어보고 한번 찍어본 거예요. 자, 맞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잘 나오지? 그러면 다른 값도 한 2번 정도 더 호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뭐 값 2개는 아무거나 전달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콤마만 잘 구분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거 주석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매개 변수가 2개인 경우 콤마로 구분해서 정의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함수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define. 함수 이름을 테스트 3번이라고 할게요. 괄호. 매개 변수는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x, y, z. 뭘 할 것인지는 여기 안에다가 이제 구현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이제 눈치껏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여기다가 equal 0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x랑 y랑 z값 전달 받겠지. 그치? 네. 전달받는 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전달해진 게 우선순위가 높은데 간혹 z값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는 일명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하거든요. 지정된 값. 그러니까 z값이 전달이 안 되면 z값은 얼마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겠다는 얘기예요.
0으로 세팅을 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를 다루는 게 다양한 형태가 올 수도 있고 뭐 에러가 안 나게끔만 잘 주의해서 쓰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사항은 말 그대로 주의사항이니까 주의사항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에러 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지 뭐. 이게 그 초기값을 줄 때 중간에 주고 끝에 안 주고 이러면 또 에러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는 거. 저는 뭐 에러 나는 형태는 이 정도까지만 점검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 칠판에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부터 설정하셔야지 중간에 뜬금없이 이렇게 들어가면 에러 난대요, 여러분. 이런 걸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메모해 놓으셨다가 에러 나면 그때 가셔서 고치세요. 자, 테스트 3번 해당하는 내용 드릴게요, 여러분. 칠판으로 드릴게요. 자, 테스트 3번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2, 4, 6. 6이라고 하는 값은 Z값에 들어갔네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여기 0은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경우에. 무시되는 거예요, 무시. 맞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따로 메모 하실 분들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메모해 놓은 것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2랑 4랑 6이랑 더해서 10이 나오겠지? 전달값이 3개 있는 경우. 자, 테스트 3번 이번에는 7,8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Z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0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자,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실 분들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쵸? 잘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거를 아무 말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순서를 지키셔가지고 값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아니 이거 전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지. 아니 x값이 내가 2인데 느닷없이 4 집어넣으면 그 쓰레기 값이잖아요.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 전달을 해야지. 근데 꼭 순서를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대요. 저는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딱 이 표현이에요. 아니 내가 x값이 2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아야지 2가 x값이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만드는 사람이 아는 거지. 근데 어찌됐든 순서를 여러분들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대요.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 아니 이거는 진짜 내가 x, y, z라고 했으면 순서대로 넘겨야지 뭐 뜬금없이 순서를 바꾸면 만든 사람이 헷갈리지 않을까? 자, 읽어보시고 어쨌든 오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넘겨볼까? 제가 요거까지도 테스트를 좀 했나봐요. 맨 마지막 거는 이거 테스트한 것 같아. 아, 저는 이렇게 잘 안 주는데. 아무튼 저는 뭐 요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 아, 저는 요걸 많이 쓰지. 이렇게 하면은 또 뭐가 생략되어지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매개 변수가 3개면 전달값도 3개를 전달해 주셔야죠. 이거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 거는 Z값에 여러분 여기 0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지워보실래요? 이렇게? 그 디폴트 이미 지정된 값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 거는 어떻게 나오지?
에러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전달을 할 때 디폴트 값이 없는 거는 생략하시면 안 된다고 하네요. 한 번씩만 테스트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에러 나면 그때 고치시면 되고, 가장 FM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써본 적이 거의 없어서. define. 함수 이름은 플러스야. 매개 변수 x, y라고 할게요. 뭐 할 건지 이제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고, z에다가 x랑 더하기 y를 이렇게 연산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끝내셔도 되거든요. 근데 리턴 명령어를 맨 마지막에 우리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썼죠? 안 써도 돼요. 맨 마지막 리턴은 나를 부른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대부분 많이들 생략들을 하지.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자,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나를 부른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나를 부른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불렀잖아요, 여러분? 실행해.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부른 곳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또 불렀어. 여기서 또 불렀어. 그럼 또 가. 함수로 또 가. 그래서 나를 부른 곳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야. 밑에 또 불렀네, 함수. 함수 또 불렀네요. 그럼 또 가. 그리고 나를 부른 곳으로 되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호출 시점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부른 곳으로 되돌아간다. 자, 그러면 플러스라는 함수를 한번 불러볼게요. 1,3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로 근데 여기 지금 1,3은 제가 아무것도 안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엔드 표시 한번 달아볼까요? 왜 엔드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 엔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를 불렀으니까 얘를 실행을 하고 나를 부른 곳으로 와서 다시 나를 부른 곳으로 되돌아와서 엔드 찍고 마지막 정리되겠네요. 이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치? 엔드가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엔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리턴은 안 써도 돼요. 거의 쓰는 사람 없어요. 중간에 리턴을 생략하는 거는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맨 마지막에 리턴은 안 써도 돼요. 저 리턴 설명하실게요.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호출 시점으로 여기다 씁시다. 값 없이 지금 질문 주셔가지고 값 없이 되돌아간다. 자, 그러면 빈손이 아니라 값을 가지고 리턴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리턴이라고 하고 나서 값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끝. 별거 없어요. 끝. 그럼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z값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야. 자, 여기 이것만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주석 좀 걸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플러스 함수를 호출해. 자, 이번에는 2,4 얘를 부른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불렀어요. 요거 호출하러 가겠지? 자, x값 얼마? 2. 이쪽으로 이렇게 불렀어. 자, y값은 얼마? 4. 그래서 z는 얼마예요, 여러분? 6인가요? 자, 일단 z는 6이야. 근데 6을 가져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를 부른 곳으로 돌아올 때 이 6이라는 값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이게 리턴 값이 있는 경우예요. 올 때 값을 가지고 오는 거야. 빈손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를 제가 res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불렀죠, 여러분? 얘를 불렀지?
그럼 얘한테 가겠지? 가고 돌아올 때 얼마를 가지고 온다고 여러분? 6이라는 값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 애가 누구예요? 여기 이퀄부터 수행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퀄. 그쵸? 요거 수행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IS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 이렇게. 6. 찍어보세요, 여러분. IS 값 찍어보세요. 리턴 값이 없으면 받을 게 없으니까 제가 여태까지는 그냥 호출만 한 거고, 여태까지 이렇게 호출만 한 거고, 리턴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시킨 거예요. 오케이. 얘는 6이 나오고, 6이 지금 전달을 받은 거고, 여기 RUS는 15를 전달을 받은 거네요. 리턴 값을 받은 거네. 자, 여기서는 여기 리턴 값으로 6이 리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RUS는 6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7이랑 8을 전달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전달해서 리턴할 때 이제 15를 가지고 리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리턴 값이에요. 그래서 메이커 측에서 제공된 함수는 이렇게 리턴 값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받아서 써야 되니까. 이제 리턴을 배우셨으니까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함수의 리턴 값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자, 리턴 값을 갖는 함수는 그 결과를 직접 출력하거나 다른 연산에 활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값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 상수값이죠, 여러분? 그치? 이거 상수값이지? 자, 이거는 변수값이죠? 뭐 크게 문제되지 않죠. 우리 잘 쓰고 있죠, 여러분? 변수값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함수의 리턴 값도 있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값의 형태대로 어차피 얘를 리턴을 하면, 얘 리턴하면 이 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6. 얘 리턴하면 이 값이 얼마예요? 15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값 형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거면은 이렇게 직접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 이제 함수의 리턴 값인 거지. 그래서 대부분 메이커 측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는 리턴 값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어제 매스라고 하는 모듈에 ABS라고 하는 절대값 구해준 함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전달해주면 절대값을 구해서 이 값을 얼마로 반환해줘요? 절대값 3을 반환해주거든, 이렇게. 이게 리턴 값이 있는 경우예요. 대부분 있지. 메이커 측에서 제공해주는 거는 대부분 많이 있죠. 여기에다가 그냥 얼마든지 함수의 리턴 값이 존재하는 것도 연산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 20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리턴되냐면 3. 얘는 얼마가 리턴되냐면 이건 30인가요? 30 이렇게. 그래서 33 이렇게 나오겠네. 이번에는 이 부분에 걸리게끔 테스트 4번을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5,15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10보다 미만인 애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리턴 값을 0을 가지고 리턴하라고 그랬거든요. 뒤에 밑으로 안 내려가요, 여러분. 여기 리턴을 만나는 지점에서 리턴 된다라는 거. 이거는 0 나올 것 같은데? 맞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